제 111회 등에는 지혜로 강유를 깨뜨리고 제갈타는 의리로 사마소를 치다. 이때 강유는 군사를 뒤로 물려서 종제에 진치고 위병은 적도성 밖에 진쳤다. 왕경은 진태와 등해를 성 안으로 맞아들여 포위를 풀어준 데 대해 살해하고 연석을 배설하여 대접하며 삼군에 크게 상을 주었다. 진태가 등해의 공훈을 위주 조모에게 표주하니 조모는 등해를 봉해서 안서장군으로 삼고 절을 주어 동강교위를 거느리게 하여 진태와 함께 옹주, 양주 등지의 군사를 진치고 있게 했다. 등해가 위주에게 표문을 올려 은희를 살해하고 나자 진태가 등해를 위해서 연석을 베풀고 할애하며 강유가 밤에 도망하여 그 힘이 약화되었으니 이제는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니 등해가 껄껄 웃는다. 나는 촉병이 나올 까닭이 5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태가 그 까닭을 묻자 등해는 말한다. 촉병이 비록 물러가기는 했으나 싸움에 이긴 형세가 있고 우리 군사는 패한 사실이 있으니 이게 반드시 나올 까닭의 첫째요. 촉병은 모두가 공명히 조련해 놓은 정의한 군사라 곧 쓸 수 있으나 우리 장수들은 툭하면 바뀌고 군사들 또한 훈련이 부족하니 이게 반드시 나올 까닭의 둘째요. 촉 사람들은 배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군사는 다 육지에 있어서 수고롭고 편한 것이 같지 않으니 이게 반드시 나올 까닭의 셋째요. 적도, 농서, 남한, 기산의 네 곳이 모두 지키고 싸울 만한 땅이라 촉병이 동에서 소리치고 설을 치며 남을 가리키다가 북을 치게 되었음에 우리는 반드시 군사를 네 곳에 나누어 놓고 지켜야 하는데 촉병은 합세해서 한 곳으로 몰려올 것이니 우리는 전군을 네 수로 나눈 군사로 당해내야 됨이 그들이 반드시 쳐들어올 까닭의 넷째요. 만약에 촉병이 남한과 농서로 해서 나온다면 강인의 곡식을 취해서 먹을 수가 있고 만약에 기산으로 나온다면 미리 있어 먹을 수가 있으니 그 반드시 나올 까닭의 5째입니다. 궁이 적을 요량하기 귀신과 같으니 촉병을 어찌 근심하겠소. 진태는 탄복하고 등해와 더불어 벗을 맺었다. 등해는 드디어 옹주와 양주 등지의 군사들을 매일 조련하며 각 처해구에 모두 영체를 세워서 예측 불가능한 사변을 방비했다. 한편 강유는 종제에서 연석을 크게 배설하고 여러 장수를 모아 위나라 칠 일을 의논하는데 영사 번건이 나서서 간한다. 장군이 여러 차례 출전하셨으나 아직 온전한 공을 넣지 못하셨다가 이번 조서 싸움에서 위병들로 하여금 우리의 위명에 복종하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또 나가려고 하십니까? 만일에 나갔다가 불리하면 전공을 다 버리게 되오리다. 그러나 강유가 그대들은 다만 위나라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 조련히 승전할 수 없는 줄만 알았지 위나라를 치는데 5가지 이길 점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어 하고 말해서 모든 사람이 물으니 그는 대답한다. 그들은 조서에서 한 번 패의 얘기가 다 꺾였고 우리 군사는 비록 물러났으나 아무 손실이 없었으니 이것이 지금 만약 진병하면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점이요. 우리 군사는 배를 타고 나가니 필요하지 않으나 저들 군사는 모두 육지로 해서 나와 맞아야 하니 이것이 이길 수 있는 2번째 점이요. 우리 군사들은 오래 훈련을 받은 무리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이라 도무지 법도가 없으니 이것이 이길 수 있는 3번째 점이요. 우리 군사는 기산으로 나가서 가을 곡식을 취해 군량에 충당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이길 수 있는 4번째 점이요. 그들 군사는 비록 제각기 수비하고는 있으나 군사들의 힘이 분산되어 있는데 우리는 군사들을 한 곳에서 합쳐가니 그들이 무슨 수로 구하겠소. 이것이 이길 만한 5번째 점이라 이때 위나라를 치지 않고서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린단 말이오. 비록 등해가 나이는 어리나 기모가 심원하고 근자에 안서장군의 직함까지 띄었으니 반드시 각처에 준비를 해놓았을 것이라 지난 날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후패가 말하는데 강유가 목소리를 가다듬어 내 어찌 저를 두려워하겠소. 공들은 남의 얘기를 도두고 자기의 위풍을 멸하려 하지 마오. 내가 뜻을 이미 결정했음에 반드시 먼저 농서를 취하겠소.
하고 딱 잘라서 말하니 여러 사람이 감히 나서서 간하지 못한다. 강유는 스스로 천부를 거느리고 여러 장수로 하여금 뒤를 따라 나오게 했다. 이에 촉병이 모조리 종제를 떠나서 기산으로 지쳐나가는데 문득 초마가 고하되 위병이 먼저 기산의 채책을 9개 세워놓았다고 한다. 강유가 믿지 않고 4-5개를 거느리고 높은 데 올라서 바라보니 과연 기산의 9개의 영체가 긴 뱀과 같이 머리와 꼬리를 서로 응해 있다. 하후패의 말이 정말이었군. 이 영체의 형세가 절묘해서 오직 우리 스승 제갈 승상께서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등이가 해놓은 것을 보니 우리 스승이 못하지 않도다. 강유는 좌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고 본체로 돌아가서 장수들을 불렀다. 위병이 준비가 있으니 내가 올 줄 알고 있음이라. 내 생각건대 등해가 필시 이곳에 있을 것이매 너희들은 거짓으로 내 기치를 세우고 이 산골짜기 어귀에 진을 치고서 매일 100여기로 하여금 나가서 초탐하게 하되 한 차례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의갑을 갈며 기호를 청, 황, 적, 백, 흑의 5방 기치로 바꾸게 하라. 나는 그 틈에 가만히 동정으로 나가 일거에 나만을 취하겠다. 계책을 말한 다음에 포소에게 기산 골짜기 어귀에 군사를 진치게 하고 강유 자신은 대병을 모조리 거느리고서 남한을 바라고 진발했다. 한편 등에는 기산으로 나올 줄을 알고 미리 진태와 더불어 영체를 세워 준비하고 있었는데 촉병이 연일 싸움을 도두러 오지는 않고 다만 하루에 5번 초마들이 영체를 나서서 혹은 10리 혹은 15리씩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높은 데 올라서 바라보다가 황망이 장중으로 들어가 진태를 보고 말했다. 강유가 이곳에 있지 않고 동정으로 해서 남한을 언습하러 갔을 것입니다. 영체에서 나오는 초마가 다만 몇 필에 불과하며 의가만 갈아입고 왕래 조탐하는 것입니다. 그 말들도 모두 여유였습니다. 보아하니 주장이 필시 무능한 자라 진장군은 일군을 이끌고 치면 그 영체를 가히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채책을 깨뜨리고 나거든 곧 군사를 이끌고 동정길 엄습하며 먼저 강유의 퇴로를 끊으시라. 나는 먼저 일군을 거느리고 남한을 구원하되 바로 무성산을 취할 것이요. 만약 먼저 이 산머리를 점거하면 강유가 반드시 상규를 취할 것이라. 상규에 단곡이란 골짜기 하나가 있는데 땅이 좁고 산이 험해서 매복하기가 좋으니 저들이 와서 무성산을 다툴 때 내가 먼저 양군을 단곡에 매복해두면 강유를 기필코 깨뜨릴 수 있으리다. 내 농사를 지키기 20-30년이 되나 아직 이렇듯 지리를 밝혀 살피지 못했는데 공에 말한 바는 참으로 귀신 같은 계책이요. 공은 속히 가시오. 내가 이곳 채책을 치겠소. 이에 등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밤도와 배도 겸행에 가서 무성산에 이르렀다. 영체를 타 세울 때까지 촉병이 오지 않아서 곧 아들 등충에게 장전교위 사찬과 함께 각각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탄곡으로 가서 매복하고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이르니 두 사람이 기책을 받아간다. 등에는 길을 위어놓고 북을 쉬며 촉병을 기다렸다. 이때 강유가 동정으로 해서 남한을 바라고 오는데 무성산 앞에 이르러 하우패를 보고 남한 가까이 산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성산이요. 이곳을 먼저 얻으면 남한을 뺏은 것이나 일반이지만 다만 등에가 꾀가 많아 미리 방비를 했을까 두렵소. 하고 근심한다. 이때 문득 산 위에서 한 방의 포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북과 각적이 일제히 울리고 전기가 두루 꽂히니 모두가 위병이라 중앙에 바람에 나부끼는 일면 환기에는 등해라고 크게 쓰여 있다. 촉병이 크게 놀라는데 산 위로부터 두 곳에서 정예병이 지쳐 내려오니 그 형세를 당할 길이 없어서 전군은 크게 패했다. 강유는 급히 중군의 인마를 끌고 구하러 갔으나 그때는 위병이 이미 물러간 뒤였다. 강유는 무성산 아래로 가서 등에게 싸움을 청했다. 그러나 위병들은 산 위에서 도무지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강유는 군사들을 시켜서 욕하고 꾸짖게 하다가 날이 저물녘해야 군사를 물리려 하는데 산 위에서 북소리와 각적소리가 일제히 일어났다. 그러나 역시 위병은 한 명도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강유는 산 위로 올라가 공격해 보려고도 했다. 그러나 산 위에서 포석을 어찌나 심하게 쏘아내리는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삼경에 이르러서야 돌아가려는데 산 위에서 북소리와 각적소리가 또 일어났다. 강유는 군사를 옮겨 산 아래 둔찰하려 하고 나무와 돌들을 날라오게 했다. 그러나 바야흐로 영체를 세우려 할 때 산 위에서 북소리와 각적소리가 또 일어나더니 위병이 폭우같이 몰려 내려왔다. 촉병은 혼란에 빠져 서로 짓밟으며 먼저 있던 영체로 도로 물러갔다. 이튿날 강유는 군사들에게 양초와 수레들을 무성산으로 날라 죽이 떼어 둘러놓고 채책을 세워 둔병할 계책을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이날 밤에 등해가 군사 500명에게 각기 횃불을 들고 두 길로 나뉘어 산에서 내려오자 불을 질러 수레들을 사르게 한다. 양군은 밤새껏 서로 뒤섞여 싸웠는데 이로 말미암아 영체는 또 세우지 못했다. 강유는 다시 군사를 뒤로 물리고 또 하후패와 더불어 상의했다. 남한을 얻지 못했으니 차라리 먼저 상규를 취하는 것이 어떻겠소. 상규는 바로 남한에 군량을 쌓아두는 곳이라 상규만 얻으면 남한은 절로 위태하게 될 것이오. 이리하여 하우패를 남겨두어 무성산의 군사를 진치고 강유는 정예병과 맹장을 모조리 거느리고 그 길로 상규를 취하러 갔다. 밤새껏 행군하여 날이 훤히 밝을 녘에 보니 산세가 험준하고 도로가 구불구불하다. 이에 향도관에게 물었다. 이곳 지명이 무엇이냐? 단곡이라고 합니다. 강유는 크게 놀라 그 이름이 아름답지 않다. 단곡은 단곡이라 만일에 군사들이 있어 이 골짜기의 어귀를 끊으면 어찌할 것이냐 하고 한창 주저주저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호련 전군이 와서 고한다. 산 뒤에서 티끌이 크게 일어나니 피씨 복병이 있나 봅니다. 강유가 급히 퇴군령을 내리는데 사찬과 등충의 양로병이 지쳐나왔다. 강유가 일변 싸우며 일변 탈환하는 판에 전면의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등해가 군사를 거느리고 들이닥쳤다. 위병들이 세 길로 끼고 쳐서 촉병은 크게 패했는데 다행히 하우패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들어왔다. 위병은 그지야 물러갔다. 구원을 받은 강유는 다시 기산으로 가려 했다. 그러나 하우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기산 영체는 이미 진태에게 깨져서 포소든 싸우다 죽었고 영체에 있던 군사들은 모두 한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강유가 감히 동정을 취하지 못하고 급히 산벽 소루로 해서 돌아가는데 후면에서 등해가 급히 쫓는다. 강유는 모든 군사를 앞서가게 하고 자기가 뒤를 끊었다. 한창 나가는 중에 호련 산중에서 일군이 돌출하니 곧 위국 장수 진태다. 위병들은 일시에 함성을 울리며 강유를 한가운데 집어넣고 에워쌌다. 강유의 인마는 다 곤해서 좌충우돌하나 능히 나가지 못했다. 이때 탕구장군 장의가 강유의 위급함을 듣고서 수백 길을 이끌고 겹겹이 둘러싼 포위망을 뚫고 들어왔다. 강유는 그 통의 승세에서 지쳐나왔다. 그러나 강유를 구해준 장의는 위병들이 비 퍼붓듯하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강유는 포위를 벗어나서 다시 한중으로 돌아갔는데 장의가 충성과 용맹을 다해서 마침내 나란 일에 목숨을 바친 것에 감동해 그의 자손들을 표창하고 벼슬을 내렸다. 이때 초계 장병들 중 전사한 자가 많았다. 모두 그 죄를 강유에게 다 돌려서 강유는 공명의 가정에 전례에 비추어 표문을 올려 자기 벼슬을 스스로 후장군으로 깎아내리고 대장군의 일을 대신 맡아보기로 했다. 한편 등에는 촉병이 다 물러간 것을 보자 진태와 더불어 연석을 배설하여 서로 할애하고 삼군에 크게 상을 내렸다. 진태가 등해의 공훈을 위에 표주하니 사마소는 사자에게 절을 주어 보내서 등해의 관작을 올려주며 인수를 내리고 그의 아들 등충을 봉해서 정으로 삼았다. 이때 위주 조모는 정원 3년을 고쳐서 감로 원년이라 했는데 사마소는 스스로 천하의 병마를 총찰하는 대도독이 되어 출입할 때면 항상 3천 철갑군과 날랜 장수들로 하여금 전후 좌우로 옹위하라 명해서
호위로 삼으며 모든 사물을 조정에 아뢰지 않고 상부에서 임의로 처리했다. 그는 매양 찬역할 마음을 품었는데 이때 그에게 한 신복이 있었으니 성은 가요, 이름은 충, 자는 공녀다. 곧 죽은 건위 장군 가규의 아들로 사마소 수하에서 장사 벼슬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가충이 사마소를 보고서 아뢰었다. 이제 주공께서 대권을 잡고 계심에 천하의 인심이 필은 편안하지 않을 것이니 가만히 살펴보신 연후에 서서히 대사를 도모하도록 하시지요. 나도 그리하려고 하던 차일세. 자네 한 번 나를 위해서 동행하되 출정한 군사들을 위로하러 온 것이라 핑계하고서 탐지해보게. 사마소의 분부를 받고 가충은 그 길로 회남으로 내려가서 진동 대장군 제갈탄에게 들어가 보았다. 제갈탄의 자는 공유이니 곧 낭야의 남양 사람이라 공명의 족제다. 일찍이 위국을 섬겼으나 공명이 촉에서 승상을 하고 있었으므로 중이 쓰이지 못하다가 뒤에 공명이 세상을 떠나자 중직을 역임하고 고평 후에 봉작을 받아 양회의 군마를 총괄하는 터이다. 이날 가충이 군사를 위로하러 왔다는 명목으로 회남에 이르러 제갈탄을 찾아보니 탄은 연석을 베풀어 그를 대접했다. 술이 거나하게 오르자 가충은 제갈탄의 마음을 떠보았다. 근래 나경이 여러 명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모두 주상께서 나약하셔서 인군 노릇을 못하시리라 하며 사마 대장군이 3대를 두고 나라를 보조하여 공덕이 하늘에 찼음에 가히 위국의 대통을 대신할 만하리라 하는데 공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제갈탄은 대로한다. 그대로 말하면 가예주의 자제로서 대대로 위나라의 녹을 먹어온 터에 어찌 감히 이런 어지러운 말을 하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공에게 했을 뿐입니다. 조정에 환난이 있다면 나는 마땅히 죽음으로써 보답할 생각이오. 가충은 잠잠하고 말이 없었다. 이튿날 하직을 하고 돌아와 사마소를 보고 그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사마소가 대로한다. 쥐 같은 무리가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는가? 제갈탄이 회남에서 매우 인심을 얻어 일후에 화가 될 것이오매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사마소는 양주자사 악침에게 가만히 밀서를 보내놓고 일변 사자를 시키어 조서를 가지고 가서 제갈탄을 사공으로 삼으리라 하고 불러올리게 했다. 제갈탄은 조서를 받자 가충이 고에 바친 줄 짐작하고 사자를 잡아서 고문했다. 사자가 분다. 이 일을 악심도 알고 있소이다. 그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사마 장군께서 사람을 시켜 양주로 내려가서 악침에게 밀서를 전하게 했소이다. 제갈탄은 대로하여 무사를 꾸짖어 사자의 목을 벤 다음 수하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양주를 바라고 지쳐나갔다. 양주성 남문에 거의 이르렀을 때 성문은 이미 닫혀있고 조교도 울려져 있었다. 제갈탄은 성 아래로 가서 문을 열라고 외쳤다. 그러나 성 위에서는 누구 하나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제갈탄은 대로하여 악침 필부가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장병에게 성을 치게 했다. 수하의 10여 명 날랜 장수가 말에서 내려 해자를 건너 나는 듯이 성으로 올라가서 군사들을 처해치고 성문을 활짝 열었다. 이에 제갈탄은 군사를 거느리고 성으로 들어가 바람을 타서 불을 놓고 말을 몰아 악침의 집에 이르니 악침이 황망히 다락 위로 올라가서 피한다. 제갈탄은 칼을 들고 다락 위로 올라가 크게 꾸짖었다. 내 아비 악진이 옛날에 위국의 대언을 입었거늘 어찌하여 보답할 생각은 아니하고 도리어 사마소에게 순종하느냐? 악침이 그 말에 미쳐 대답을 못하는데 제갈탄은 한 칼에 글을 베었다. 그러고는 사마소의 죄목을 낱낱이 든 표문을 적어 사자를 시켜서 낙양의 천자에게 신주하게 하는 한편 양회의 둔전 호구 10여만 명을 다 모아 양주에 새로 항복한 군사 4만여 명과 함께 군량 마초를 쌓아놓고 진병할 준비를 하며 또 장사 오강에게 아들 제갈정을 딸려서 동호에 볼모로 보내 구원을 청하며 군사를 앞에서 사마소를 치려고 했다. 이때 동호에서는 승상 손준이 병으로 죽고
그 종제의 손침이 정사를 맡아보고 있었다. 손침의 자는 자통인데 위인이 강포하여 대사마 등윤과 장군 여거, 왕돈의 무리를 죽여서 나라의 권세를 손아귀에 넣었다. 오주 손량이 비록 총명하다고는 하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오강은 제갈정을 데리고 석두성으로 갔다. 손침이 들어가서 보고 절을 하니 손침이 온 까닭을 물어서 오강은 말했다. 제갈타는 바로 촉한 제갈무후의 족제로서 이제까지 위국을 섬겨왔사온데 사마소가 기군망상하며 임금을 폐하고 권세를 희롱함을 보고 군사를 일으켜서 치려고 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므로 특히 와서 항복을 드리는 것이옵니다. 혹 의심이나 하지 않을까 저하여 친아들 제갈정을 인질로 보내온 터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군사를 내주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손침은 그 청을 들어 곧 대장 전역과 전단을 주장으로 삼고 우전을 후군으로 삼으며 주의와 당자를 선봉으로 삼고 문흠을 향도로 삼아 군사 7만 명을 일으켜 3대로 나뉘어 나아가게 했다. 오강이 수춘으로 돌아와서 제갈탄에게 고하니 탄은 크게 기뻐하여 적을 맞아 싸울 준비를 했다. 한편 제갈탄의 표문이 낙양에 이르자 사마소는 보고 크게 노하여 곧 친히 가서 치려고 했다. 그러나 이때 가충이 나서서 간했다. 주공께서 부영의 기업을 이으셨을 뿐으로 은덕이 아직 사에 미치지 못하셨는데 이제 천자를 버리고 가셨다가 만일 일조의 변이 생기면 후회막급이 아니오리까. 차라리 태우와 천자에게 주청하셔서 함께 출정하도록 하시오면 아무 근심이 없을까나이다. 자네 말이 내 뜻과 같소. 사마소는 기뻐하며 드디어 궁중으로 들어가서 태우에게 아뢰었다. 제갈탄이 모반에 있기로 신이 문무관료들과 의논했사오니 태우 마마께서는 청컨대 천자와 더불어 어가 친정하시어 선제가 남기신 뜻을 이루소서. 태후는 두려워하여 하는 수 없이 그의 말대로 쫓는다. 이튿날 사마소는 위주 조모에게 친정하기를 청했다. 대장군이 천하 군마를 도독하여 임의로 조발하는 터에 구태여 짐이 몸속할 일이 뭐요? 그렇지 않소이다. 옛적에 무조께서는 사회를 종용하셨으며 문제와 명제께서도 우주를 포괄하시는 뜻과 파랑을 병탄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무릇 대적을 만나시면 너가 친정하셨소이다. 그런즉 폐하께서도 선군의 전례를 쫓으셔서 도적을 소탕하심이 마땅하온데 어찌하여 두려워하시나이까? 조모는 그의 위엄과 권세가 두려워서 윤종했다. 사마소는 드디어 조서를 내려 낙양과 장안의 군사 26만 명을 모조리 일으켜 진남장군 왕기를 정선봉으로 삼고 안동장군 진건을 부선봉으로 삼고 감군 석포를 좌군으로 삼고 연주자사 주태를 우군으로 삼아 거가를 보호하고 호호탕탕하게 회남을 향하여 지쳐나갔다. 동호 선봉 주의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적을 맞았다. 양군이 서로 진치고 마주 대하자 위군 가운데서 왕기가 말을 타고 나서니 주의가 와서 맞는다. 그러나 서로 싸우기 삼합이 못되어 주의가 패해 달아나서 당자가 나와 싸우는데 역시 삼합이 못되어 크게 패해 달아났다. 왕기가 군사를 휘몰아서 그대로 들이치니 동호 군사는 크게 패해서 50리를 물러가 영체를 세웠다. 패부가 수춘성에 들어가자 제갈탄이 몸소 본부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문흠과 그의 두 아들 문항, 문호와 서로 만나 웅병 수만 명으로 사마소와 싸우러 왔다. 방금 동호 군사의 얘기가 떨어지자 위나라 장수가 웅병을 끌고 온다. 승부가 어찌 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